자, 문화 개념의 끝 10번째 짝을 이루는 개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하는 것도 정확한 용어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뉘앙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뉘앙스를 잡는 거. 자, 첫 번째 보시면 사회를 비판한다 그러죠. 이건 알죠? 비판한다. 냉소는 모르는 친구도 있겠네. 냉소적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의미는 차가운 미소라는 의미예요. 차가운 미소. 그래서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화자가 처한 현실은 당연히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가야죠. 옳지 못하게 여기는 거. 유화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봐도 부드럽다라는 의미고 정확히 사전적인 의미는 용서하다 이런 거래요. 어쨌든 친화,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같은 카테고리를 넣으라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회를 비판한다, 현실을 비판한다, 냉소적이다. 그죠? 자연 친화 이런 말 쓰잖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비슷한데 명사형 종결과 명사 종결은 정확히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명사형이라는 건 진짜 명사가 아니고요. 명사는 진짜 명사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명사. 말 그대로 진짜 명사로 시행이. 보통은 시행이거든.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다. 명사형으로 종결한다. 시의 한 줄이 마지막에 하늘을 나는 새 이렇게 끝나면 명사로 종결하는 거고 이게 명사로 종결을 하는 거야. 근데 명사형이라는 거는 이 미음이나 음이 붙어서 요거는 문법 시간 하는 거라서 요거까지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 명사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찬란한 슬픔 이렇게 시행이 끝나면 얘는 진짜 명사일 수도 있는데 이건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사실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좀 어려운 얘기 하면요. 잠깐만 할게요. 조금. 우리 문법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꿈을 꿈 한다고 꿈을 꿈. 그러면 이 앞에 1번의 꿈과 2번의 꿈 중에 꾸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꾸다라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 2번 같은 경우거든요. 얘는 아직 동사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명사는 아니고 그냥 명사형이거든. 이거까지는 하지 맙시다. 이거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명사형 종결이랑 명사랑 조금 차이가 있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 아니다만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리고 보통 명사로 종결하면 시에서 여운을 준다라고 얘기해. 여운을 준다. 여운을 주는 거는 점점점으로 끝나도 여운을 준다 그러고 명사로 종결하면 여운을 준다. 나는 슬프다 하는 것보다 나는 슬프다 하는 것보다 슬픈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게 좀 더 여운을 준다 이런 의미야. 됐죠? 그 다음 애국지사 기회주의자 그냥 이거는 긍정 부정이에요. 긍정이고 부정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 이육사 시가 나오면 지사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때도 애국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죠? 시대 문제에 맞춰서 자신을 희생하고 대의를 위하는 사람. 기회주의자는 상황에 맞게 바뀌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일신의 영달, 자기만의 영달, 자기만의 자신만을 위해서 개인주의라는 거지. 자기만을 위한 거. 그래서 현재 얘기하는 개인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회주의자는 그냥 진짜 나쁜 사람들. 일제강점기로 치면 친일파야. 독재 시대면 독재에 붙은 사람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통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상승하고 하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그냥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라 그랬어. 물론 일반적으로는 상승이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하강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지금도 보시면 영정사진 앞에 타오르는 연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이거든. 근데 슬픔이잖아. 항상 기쁨은 아니라고. 풍선이 올라간다 이런 건 기쁜 거고.
꽃비. 비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비는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슬픔이라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출문제 항상 예로 들어 드리는 게 승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랬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는 구절이 있어. 물론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지. 예. 지난주 했던 거 무슨 법? 고운데 서러우니까. 역설법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에 나왔냐면 이 두 볼에 흐르는 빛이었어. 두 볼에 흐르는 빛. 여기다 기억을 해놓고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을 보니 기억은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 선택지가 맞다 틀렸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고 흐르는이잖아. 흐르는 거니까 상승이 아니고 하강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흐르는 빛의 원관념이 눈물이고 눈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흐르는 하는 순간 하강적 이미지 이렇게 가면 돼. 됐죠? 그 다음 자 표면적 이미지 이면적 이건 많이 했죠. 표면적 의미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표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이면은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설법 할 때도 표면적으로는 모순인데 이면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겉의 의미랑 이면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자 뉘앙스를 잡아야 됩니다.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고정관념, 통념. 그러니까 뻔하다. 쉽게 말하면 뻔하다. generally speaking. 뻔한 얘기를 하는 걸 상투적이라고 하고 진부하다 그래요. 뻔한 비유를 드는 거. 우리 막 맨날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뻔하다,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generally speaking.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이 표면적인 거라면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특징. 독창적이다, 독보적이다, 신선하다, 참신하다. 됐죠? 느낌 오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은 너그럽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죽음은 나쁜 거잖아. 근데 너그럽다 하면 새로운 표현이지. 예. 그래서 대상의 새로운 면을 나타내는 걸 이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실과 비현실인데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비현실, 초현실,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예요. 판타지. 단순히 좋은 곳 정도 수준이 아니라 현실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예 현실을 초월한 세계. 이걸 형이상학,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추상이라 그래서 구체라 그랬어. 얘는 추상의 뉘앙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그래 천국, 용궁, 하늘나라 이 정도가 나와야 환상적 공간이에요. 예쁜 바다 이런 거는 환상적 공간이 아니에요. 하와이 이런 거 아니라고. 현실의 공간이야. 됐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그래서 반대로 형이 하학이라 그래요. 됐죠? 우리는 북구 해야지. 북구.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마지막 단호하다 섬세하다. 이거는 단어 너무 기본이네요. 그죠? 단호하게 말하는 거. 뭐뭐 해라 명령형 같은 거. 꼭 명령형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꼭 명령형만 되는 건 아니에요. 평서형으로 종결해도 돼요. 당연히 가능하죠. 너는 나쁜 놈이다 해도 단호한 거야. 맞죠? 섬세한 거는 역시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단호한 건 강한 거고. 이 정도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요. 자,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요 하면 무슨 채? 경어체라고 했습니다. 경어체를 사용하면 강하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그래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거리감을 준다, 친근감을 준다까지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복종하다, 저항하다. 문항에서는 저항하는 태도가 긍정적 태도입니다.
저항하는 태도가 긍정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거.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여기는 복종이라고 나오는데 순응이라고 하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는 부정적 태도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복종은 또 조금 달라요. 부정적이진 않아.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참는 거. 순종하고 인고, 인내하는 거. 인종, 인내하는 거거든. 자기 희생. 복종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뭐 노예, 주인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 우리 문학에서 저는 복종합니다 이러면 항상 누구냐 하면 이런 신 같은 절대자야, 절대자. 절대자에게 복종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예속은 속한다라는 의미야. 됐습니까? 순응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에 순응한다. 현실에 안주한다. 안주한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 태도예요. 문학에서는 잘못된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게 긍정적 태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마지막 냉소. 냉소 차가운 미소. 아까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자조는 스스로 비웃답니다. 스스로 비웃다. 큰 틀에서는요. 둘 다 역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일 때야. 부정적 인물에 대해 비웃는 거. 자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두 개 다 적극적 태도일까 소극적 태도일까? 일반적으로는 얘들은 소극적 태도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비웃는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해서 선택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표현법은 정확히 암기를 좀 해야 되고, 근데 이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단어들은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뉘앙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그 정도의 느낌만 가져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봤는데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